임수가, 자, 시작할게요. 임수가 춘절에는 차가운 기운이죠. 임수가 춘절에는 차가운 기운, 하절에는 홍수, 또 폭우, 뭐 태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절은 추절도 그냥 찬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찬바람, 폭풍. 병화가 추절은 생하는 기운이죠. 원래 병화는 하절에 자라게 하는 기운이잖아요. 낳고 자라게 하는 기운인데 병화가 추절에 생하는 기운, 동절에는 화합하는 기운. 그렇죠? 병화가 동절에 화합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자연에게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추절과 동절은. 개수도 추절은 거두는 기운이어야 되는데 단단하게 해야 되는 기운인데 생하는 기운이니까 과거의 기운을 자꾸 불러오는 기운이죠. 동절도 이제 화합하는 기운이세요. 화합하는 기운인데 병화가 동절은 행동적으로 화합을 하는 기운이고 개수는 정신적으로 화합을 하는 기운이죠. 정화가 춘절에 온 거는 이제 어린 새싹들에게 이제 성인처럼 행동하라고 하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이라고 하죠. 연습이 이게 이렇게 되든가 연습. 이게 이제 정화가 이제 춘절에 그렇죠. 그리고 정화가 하절에 대개 이제 예체능 쪽으로 많이 가죠. 예체능 쪽으로 많이 가고 하절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고 춘절은 이제 어린 이제 신동들 그렇죠. 어린 새싹들이 이제 스포츠나 예체능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이제 춘절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수가 겨울과 봄은 차가운 기운이라고 했고 병화가 봄과 겨울은 따뜻한 기운이죠. 온난한 기운이에요. 온난한 기운. 병화가 여름에는 하절에는 염상한 기운이라고 하고 가을에는 조열한 기운, 말리는 기운이세요. 쇠금이라고 해서 목을 이제 나무를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기운이라고 하죠. 개수는 봄에는 얼음에서 물로 가는 때예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창의력을 나타내요. 창의력을. 그리고 개수가 여름에는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죠. 봄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죠. 가을은 이제 설이에요. 설이. 개수가 가을은 설이라고 해요. 이거는 거두는 지혜죠. 거두는 지혜.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라고 해요. 개수를. 이거는 자제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화가 봄에 오면은 정신이 잘못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요. 복구, 인간 재활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리고 정화가 여름이 오면은 나무를 말라서 이제 죽게 만드니까 나무 공장. 나무가 비틀어지니까 잘라서 써야죠. 그러니까 나무 공장, 제지 공장, 뭐 제분, 방직,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의 정화는 용광로, 재련소죠. 재련소. 겨울의 정화는 난로가 되는 거예요. 난로. 그러니까 안방과 같은 거죠.
개수가 이제 수화라고 하는 기운을 이제 명리학에서 이제 이렇게 인격화를 시키게 되면은, 저 사람한테 이제 인격화를 이제 시켜봐야죠. 인격화를 시키게 되면은 개수는 생각하는 거가 되는 거죠. 개수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죠. 생각한다 개수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식을 의미해요. 지식은 뭐 이건 자기를 개발하는 거죠.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자축월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자축월의 개수가 되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진월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진월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축 중에서 자중의 개수가 있어요. 자중의 개수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온 생각이세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온 생각. 그리고 축중 개수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축중의 개수는. 진중의 개수는 내가 배우고 익혀서 터득한 생각과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축월령의 개수가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울증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축월령의 개수가 잘못되면. 그런데 진월의 개수가 잘못된 것은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웠거나 한 거죠. 자월의 개수가 잘못되면 조상 탓을 많이 해요. 누구를 엄마 닮아서 너 그렇지,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하고 조상 탓을 많이 하죠. 축월의 개수가 잘못되면은 자기 탓을 많이 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자학을 많이 하죠. 자월의 개수가 잘못되면. 진월의 개수는 이게 잘못된 거는 배운 것이 잘못되어서. 배운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누굴 탓을 해요? 선생 탓을 하겠죠. 부모 탓을 하겠죠. 이것도. 개수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는 기운이다. 그랬다면 병화는 자기 삶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목적. 목표가 아니라 목적. 성장하는데 그 크기라는 그 척도가 되는 거예요. 크기의 척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장 크기의 척도가 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화도 인중병화가 있고 사중병화가 있고 오중병화가 있는데, 인중병화는 이 목적이 미래에 있죠. 미래에 있어요. 목적이. 그리고 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인중병화의 이제 특징이세요. 아직 검증받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인중병화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미래에 있다. 아직 검증받을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사중병화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자라온 내력이 있어요. 과거가 들어있어요. 오중병화에는 나중에 미래에 쓸 목표가 들어있어요. 미래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인중병화는 아직도 다 안 컸으니까 미래에 뭐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인중병화라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러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제 목표가 이제 되는 거죠.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의 그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4, 5월 달에 병화는 4, 5월에 병화는 이미 다 컸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을 목표에 도달을 한 거죠. 목표에 도달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성장의 척도가 되는 거죠. 천간의 병화는 목적과, 그렇죠. 목적과 그 척도를 주관하는 거예요. 천간의 병화는 아무 때나 다 써요. 사시사철 아무 데나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중병화는 목적으로 쓰고, 그렇죠. 목적은 미래에 있고, 검증은 안 받았지만, 검증은 안 받았지만은 4, 5월의 병화는 검증을 받는 거죠. 검증을 받아야 척도가 되는 거예요. 사월의 병화는 지나온 내력이 들어있다 그랬고, 오중병화는 더 크게 만들려는, 앞으로 미래로 더 크게 만들려는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중병화는 미래가 들어가 있고, 사중병화에는 과거가 들어있어요. 그게 특징이세요. 오중병화는 미래가 들어있고, 사중병화는 과거가 들어있다. 인중병화는 성장 가능성의 꿈나무에 목표가 들어가 있다. 미래 목표가 들어가 있다. 개수병화는 나를 바라보는 기운이지만 정화나 임수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운이세요.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개발하고, 사람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개발, 다른 물건을 개발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을. 정화 임수는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화도 생각하고 지식을 쌓지만은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개수가 필요하지만 남을 알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해요. 정화의 단점은 나를 모르고 남만 안다는 거예요. 개수의 단점은 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자기 사정은 알아요. 자기 형편이나 자기 사정은 알아요. 개수는. 그러니 정화가 울면은 남한테, 그렇죠? 내가 남한테 잘못해서 운 거예요. 아니, 남이 나한테 잘못해서 우는 거예요. 정화는 남이 나한테 잘못해서 우는 거고, 개수가 운다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한테 잘못해서 우는 거죠. 개수는.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혹시?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딱 있는데요. 예. 병화가 없어요. 예를 들자고 사주에. 예. 이게 이제 추월에 태어나가지고. 추절에 태어나서. 네, 이게 동기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예. 병화를 못 봤어요. 사주 내에서. 몇 월 달에? 미월에. 아니, 이제, 추월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추월에. 네, 근데 사주대에 병화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수련을 하다 보니까. 예. 임, 사, 오를 이렇게 거쳐갈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다 보면. 그렇죠. 환경이 이제 환경으로 여름이 이제 온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1월에 오면 아까 검증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미래를 보고 그 환경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사주가 이 단계를 갈 때마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깨우치고 느끼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주가 이제 지지에 병화가 혹시 있으면은 그거는 남이 깨우쳐줘서 아는 거예요. 남이 깨우쳐줘서 아는 거고, 천간에 이제 병화가, 그러니까 이제 지지에 인묘진이 왔다는 거는 환경이 왔다는 거죠. 이제 환경이 온 거예요. 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천간으로 오는 거는 이제 내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정신으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주는 거는 지지로 오는 것이고, 환경으로 오는 것이고,
천간으로 오는 거는 내한테 어떤 거 정신으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거는 지지에 그게 없으면은, 병화가 없으면은 예. 병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요. 아까 그랬죠. 무토가 있어야 병화를 인지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근데 무토가 있으면 병화를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지지에 병화가 없으면 목적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간으로 온다고 해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대운상에서 인, 사, 오가 지나가더라도 예. 내 사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이 없으면 그냥 흘러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 사주에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뭐 천간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은 하지만은 찰나적으로 천간에 온다는 거는 이제 가령 천간으로 이렇게 뭐 원래 병신년이 왔잖아요. 병신년이 왔으면 이 병화가 이거는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꿈을 꿀 때 이렇게 찰나적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가 이제 날 때 불과 2, 3초 정도인데, 나는 그 순간에 그 2, 3초 사이에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여기에 다 떠오른대요. 그 찰나적으로 다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찰나가 왜 불교에서 억겁으로 연결된다 그러잖아요. 뭐 몇십 년, 몇백 년 살아온 조상의 내력까지 찰나적으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자다가 보면 꿈에서 이렇게 찰나적으로 뭐가 이렇게 번뜩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듯이 천간에 오는 건 그렇게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거라서 내가 지지에 있으면은 그걸 자기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지에 없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왜 되게 그렇잖아요. 동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본 동물만 꿈으로 꾸지 전혀 못 본 동물은 꿈에서 나오질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여기 내에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지지에서 오는 거는 환경에서 온 거예요.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신유가 왔다 이러면은 신월에서 이렇게 추분 전까지 이것만 하면은 뭐예요? 지금 이게 45일 온 거잖아요. 45일이면 이게 뭐냐 그러면 1년 6개월을 온 거라고, 기회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오화 미 이렇게까지 있다면은 하지에서부터 이렇게 추분 전까지 90일이 왔다면은 45, 45일 90일이 왔다면은 기회가 3년이나 온 거예요. 3년이나 자연에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뭔가를 할 기회를 준 거예요. 천간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이게 기회를 줘도 이걸 그냥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천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면 내가 생각했던 게 왔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환경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게 이렇게 와주니까 하지만은, 천간에 이게 없으면은 이게 지나가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타고났다면은 천간에 이게 온다면은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천간에 없더라도 지지에 이렇게 생겼는데 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운이 섞이지 않고, 가령 오가 있으면 미가 있다든가 이렇게 신유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배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 짝이 돼서 이렇게 배합이 오게 되면은 천간에 없어도 지지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그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병화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알려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병화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화가 없고 지지에도 없으면은 누구가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지지에 있으면 가르쳐주면 해요.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지지에도 없으면 가르쳐줘도 안 하죠. 이게 이제 운을 볼 때, 이게 이제 다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언제 이제 뭐 시작을 했고, 언제 검증을 받고 하는 게, 이게 운 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다 필요해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배워야죠. 이제 지금 과정이니까. 아까 가면서 보자. 정화하고, 아니. 개수하고 지금 병화했죠? 네, 정인호. 정화는 생각하고 지식을 쌓는 거예요. 남을 알아차리는 지식이니까 조사가 되겠죠. 조사. 남을 알아차리는 지식이니까. 오중정화는 지나간 시절에 내가 갈고 닦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서 갈무리하는 거예요. 아까 오중병화는 미래를 보는 정화라 그랬죠. 여기서 오중정화는 지나간 시절에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 거, 배운 거, 활용한 거 이런 게 뭔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미중정화는 외부 사람, 그러니까 나 말고 경쟁자의 실력을 혹은 외부 사람들의 실력을 알아내는 능력이죠.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 말고 너를 아는 거예요. 술중정화라고 하는 거는 남과 겨루어 본 지식이죠. 남과 겨루어 본 지식이니까 요거는 경험에 의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중의 정화와 미중의 정화, 만약에 오미가 사주에 다 있으면은 지피지기라고 하죠. 지나간 시절에 내 능력도 알고 상대방 능력도 아니까, 그렇죠? 나를 알고 너를 알게 되는 거죠. 오미가 다 있다면은. 그 다음에 임수는 천간의 임수죠. 그러니까 임수는 목적이고 이것도 척도예요. 병화하고 같아요. 목적이고 척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 신중의 임수는 능력을 펼쳐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목적이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능력을 펼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미래에 목적이 있는 거고, 해중의 임수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미래에 도착했을 당시의 척도, 미래에 도착했을 그 당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중의 임수는 내가 물러날 당시에, 내가 물러났을 때 나의 흔적을, 나에 대한 얘기를, 역사는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한 척도예요. 나에 대한 평가를 자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제 라는 거죠. 내 후배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중의 임수, 내가 물러났을
물러날 당시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요걸 이제 보는 게 자중임수예요. 병화는 자기가 정한 자기 성장 목적이고 자기 성장 척도지만은 임수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과 같은 척도는 같지만은 내가 정한 성장 목적과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다른 거죠. 병화와 임수는. 대개 추동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춘화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나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대개. 임수는 이제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내 크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크기를, 내가 나의 목적을 잡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척도를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임수는 항상 상대와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남보다가 크다라는, 남보다가 잘났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임수는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남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개수하고 병화는, 개수병화는 춘화절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를 바라다보는 기운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다보는 기운.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기운이죠. 내가 나를 만드는 기운. 정화임수는 세상 밖에, 나를 세상 밖에다가 써서,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써서 남들이 나를 평가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 이후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다 보는 나. 이게 이제 정화임수죠. 그 이제 개수병화가 사주에 있거나 정화임수가 있다고 하여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이 또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토가 없기 때문이에요. 토가. 기토가 있어야 나를 알고 무토가 있어야 환경, 그렇죠? 너를 아는 거죠. 이제 수화라고 하는 기에 이제 목금이라고 하는 이제 질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목금이 되는 거예요. 수화가 이제 이렇게 토와 비합이 되어 가지고 목을 넣고 이제 금을 내죠. 이걸 갖고 이제 물을 낸다라고, 만물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금이 없이 수화만 있으면은, 그렇죠? 목금은 없고 이렇게 수화만 있고 목금이 없다는 것은 생각과 목적만 있는 거죠. 생각과 목적만 있는 거지. 거기에 따른 어떠한 실천이나 그 과정은 거기에 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실천과 그 과정이 들어가려면은, 물건이 나오려면은 그걸 이제 목금이 있어야 돼요. 목금이. 사주에 목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살려면은 수화만 있어도 돼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만 가지고 살려면은 목금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만지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면 간목이 있어야 되겠죠. 천간의 간목은 기운은 기운인데 이건 질을 만드는 게 질의 기운이에요. 질. 이제 목이니까 질의 기운이죠. 물건을 낳게 하는 기운이세요. 천간의 간목은 물건을 낳게 하는 기운이고 개수는 기운으로서 낳게 하는 거죠. 기로서 낳게 하는 거예요. 기운. 간목도 기운인데 이거는 질을 낳게 하는 기운이고 개수도 기운인데 낳게 하는 기운이다. 그 간목은 물건을 낳는 기운, 낳게 하는 기운, 개수는 기로서 낳게 하는 기운. 그래서 개갑이 다 있으면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나오는데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가 되니까 쓰임을 말하는 거죠. 쓰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용이라고 하기도 하죠. 갑은 이제 물건이니까 채라고 하죠. 채. 이제 용품이 되는 거, 갑목은 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수는 없고 갑목만 있으면은 물건은 있는데 쓰임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을병에서 정경으로 가는, 그러니까 목생화에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는, 을병에서 정경으로 가는 기간을 이제 번식이라고 하거든요. 번식. 그리고 동근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동근이라고 하는데, 신임에서 계갑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넘어가는 거는 토수합일이라고 그래요. 계절은 아까 입동에서 입춘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다라는 용어고, 동근이라는 용어는 이제 번식한다는 의미세요. 동근이라는 거는 열매가 달려있다는 것이고,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열매가, 동근은 꽃에서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합일은 떨어진 거예요. 이동이에요. 합일은. 오고 감이 있어요. 합일 속에는. 세대교체라고도 해요. 동근은 자기가치 상승이라고 하고, 합일은 세대교체라고 하고, 그렇게 음양이 두 번 만나요. 하지점에서 동근이 만나죠. 번식을 하고, 동지점에서 합일로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음양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는 거예요. 사음이 원령에서 이제 을병에서 정경으로 가는 거는 같은 종류가 같은 종류를 낳다. 그래서 동근이라고 하죠. 이걸 출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가치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간의 기운이 이제 이렇게 10개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했는데 이제 수화하고 요걸 했는데 이제 갑을경신을 안 했어요. 갑을경신을 안 했는데 천간의 기운이 지지의 암장에 있어 가지고, 지지 암장에 있죠. 그냥 지지라 그러면 안 돼요. 가령 뭐 자수, 뭐 축토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자중계수, 자중임수 이렇게 불러야지. 축토 그러는 건 없어요. 원래 축월이 있는 거죠. 축시가 있는 거고 축월이 있는 거고 축일이 있는 거지. 거기는 시간 개념이 들어있고 환경 개념이 들어있죠. 천간의 기운은 어디 들어있어요? 지장간에 들어있어요. 암장에 들어있어요. 축중계수, 축중신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간목이면 해중간목, 그렇죠? 해중간목,
뭐 인중간목, 묘중간목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묘목이다, 인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거는 초보 때 이제 하는 말이세요. 그거는 이제 뭐 인연이 있고 인월이 있고 인일이 있고 인시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 환경이고 그건 시간인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간목은 인중간목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세요. 그러면 해중간목은 간목이 오기 전서부터 이미 종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정을 받았어요. 세자로 태어나면 뭐죠? 세자로 태어나면 국본이라 그러죠. 이미 그건 지정을 받았어요. 누가 해중의 간목은 내가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수자가 있는 거죠. 전수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를 터득하기 이전에 나를 키워주는 국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나를 만들려고 하는 부모든 나를 만들려고 하는 조상이 있다는 의미세요. 해중의 간목은. 그 전부터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수가 간목을 키우는 게 아니죠. 해중 간목은. 임수가 이 간목을 키우는 거예요. 해중 간목을. 임수가 이 해중 간목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임수라는 거는 그 임수가 이제 뭐냐 그러면 지금이 아니고 이전이라는 의미세요. 임수는. 그렇죠? 하지를 기점으로 해갖고 아까 토수합의를 해가지고 토수합의 이전은 임수가 되잖아. 그렇죠? 임수가. 그거는 이제 이전이라는 의미세요. 임수가 간목을 키우니까 전수자가 나를 키우고 있는 중이다. 길러져 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이 간목이라는 질로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임수가. 그러니까 미리 계급이 정해져 있죠. 해중 간목은. 태어날 때부터 얘는 동양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세자로 책봉이 된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이 해중의 간목은. 인중의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에 태어난 학력이 되는 거예요. 학력. 그러면 개갑했을 때 개수는 학습이 되는 거고 간목은 자기 학력이 되는 것이고 자기 경력이 되는 거예요. 인중 간목은 자기 학력이 되는 것이고 묘중 간목은 남들하고 겨루는 학력이 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한 남의 그 이목을 고려한 학력이 되는 거죠. 을목은 경력이 되는 거죠. 을목이 어디 있어요? 묘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이 있는데 묘중의 을목과 진중의 을목은 남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실력이에요. 상대평가죠. 내가 좋아서 쌓은 실력이 아니라 남과 경쟁하려고 쌓은 실력이세요. 묘중 을목과 진중 을목은. 그리고 미중을목은 경쟁을 한 그 결과치가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난 그 결과. 그래서 미중을목이 가장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승리한 사람들도 많아요. 대개 보면은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진술충미월령은 남과 겨루고자 하는 어떤 그 도전정신, 그 어떤 검증정신, 어떤 그 경쟁정신이 이제 커요. 남들보다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반대로 검증을 두려워하는 정신도 커요.
그래서 진술충미 내에는, 진술충미 안에는 가불경신이 다 들어있잖아요. 가불경신이 다 들어있으므로 이 진술충미 안에는 과거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성공했던 흔적, 실패했던 흔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진술충미 안에는 그래서 한이 들어있다 그러죠. 한. 힘듦을 겪은 내력이 들어있어요. 진술충미 안에는. 좌오묘유는 지금 ing죠. 하고 있는 중이죠. 시작한 건데 지금 하고 있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 안 돼도 괜찮아요. 내일 되면 돼요. 계속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늘 뭐 실패했다고 해도 이렇게 좌오묘유는 그렇게 뭐 실망하지 않아요. 내일 또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경금은 되게 이제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질이에요. 간목하고 경금하고 이제 상대잖아요. 경금을 견고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을 견고라고 하는데, 경금을 견이라고 하죠. 경금을 견이라고 하고, 신금을 고라고 그래요. 견고하다 하는데, 이 고자가 이게 이 고자죠. 이 고자고 견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가요? 이 견고하다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경금을 단단하게 한다 해서 이게 신금을 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견고하다. 견이라고 한 건 이제 단단해져 간다는 의미죠. 단단하다가 아니라 단단해져 간다는 의미고, 그렇죠? 고는 요거는 단단해졌다는 의미세요. 그래서 경금은 단단해져 가는 거니까 막 재련을 한다 그러죠. 재련하는 중이고, 신금은 이제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유가 이제 이렇게 단단해져 가는 중이라 그러면, 요 신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요 신은 사중에 들어있어요. 사중의 경금부터 열리는 중이죠. 이 경금은, 신금은, 이 경신금의 출발이 어디 사중 경금인 거예요. 꽃 속에 열매가 이렇게 열린 거죠. 아까 해중 간목도 이전서부터라 그랬잖아요. 이전서부터. 그렇죠? 사중 경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월하고 해월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사중 경금과 해중 간목이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사중의 경금도 이제 이전부터 교육을 받는 중인 거예요. 사중 경금으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전쟁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뭐죠, 아버지한테 글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아요. 사중 경금은 해중 간목하고 좀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운이 아니죠. 부모의 기운이죠. 환경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중경금이나 해중간목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건 환경에서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중의 경금은 출시하기 위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중이라면은, 유중경금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전시하거나 출시를 하는 거예요. 유중경금과 신중경금의 차이세요. 근데 이제 똑같이 신중경금이나 유중경금이나
검증을 받기 위함이 들어있어요. 경쟁을 받기 위해서 검증을 받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신중에 신금도 있죠. 신금도 이제 유술월이잖아요. 그렇죠? 신금은 유중의 신금, 술중의 신금, 그리고 나중에 축중의 신금이죠. 유술월령이 먼저고 축월령이 나중이에요. 축이 먼저가 아니라 유술이 먼저예요. 유술이 먼저고 축이 나중이에요. 축중에는 그러니까 축중에는 뭐 신금이 들어있는데 그 신금은 과거에 저 팔아보고 저 알짜배기만 남은 그 결과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축중의 신금은 과거의 경험이 들어있어요. 그건 내 경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상품을 내 가지고 겨루어 본 결과가 축중신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이 머릿속에서 유전되어 온 거, 그렇죠? 그런 자기 머릿속에서 부모가 과거에 이렇게 겨루어 보고 경험해 본 것까지 이걸 뭐야? 타고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타고난 거예요. 축중의 신금은. 미중의 을목은 나를 알고 타고난 거고, 축중의 신금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능력을 타고났어요. 축중의 신금은.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축중의 신금이 금생수로 수원이 되는 거예요. 수원. 금생수로 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 축중신금이 계수를 통해서 간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간목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축중의 신금은 금생수로다가 그쵸 수원으로 나와서 이제 남을 아는 능력이 되는 거죠. 과거에 남을 아는 능력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동양철학에서는 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산. 계수가 간목을 낳는 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만물 생성, 기화 생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금이 계수를 통해서 간목이 나오는 거는 출산이라고 해요. 같은 유가 같은 유를 낳는다. 신금이라는 종자 속에서 간목이라는 싹이 나오는 것과 같죠? 그래서 계수가 간목을 낳는 것과 신금이 간목을 낳는 건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는 축중에 신금이 간목을 낳는다는 거는 별도의 업적을, 조상의 업적을 뭐 이런 걸 이어받았다는 의미세요. 미중의 을목이 정화를 인화를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가 들어있어요. 미중의 정화가 미중의 을목이 정화를 이제 이렇게 인화하는 것도 이렇게 축중의 신금이 수원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이치가 들어있어요. 그게. 그냥 정화만 있는 거와 을목이 정화 인화해서 하는 게 천지 차이죠. 술중신금하고 진중을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경쟁을 해본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진중의 을목은 상대에게 맞춘 능력 발휘, 유중신금은 상승 능력이 들어있죠. 실력은 유중의 신금하고 묘중을목이 뛰어나요. 항상 명리학을 이렇게 대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묘중의 을목 보면은 이제 유중의 신금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월과 오월, 축월을 보면 항상 미월을 봐야 되고, 인월을 보면 같이 신월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궁학으로 봐야 돼요.
자축인묘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간목을 보면 그 다음에 경금을 봐야 되고 을목을 보면 신금을 보는 거고 이렇게 거의 같은 거예요. 계절만 다를 뿐이지 역할도 같고 거의 같은 거예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예. 축중에 신계에서 간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미중, 을, 정에서 금 나오는 거고, 경금 나오는 거고.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예. 그 축은 예. 정신적, 그 다음에 이게 대와 대를 누는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미에서 이어받는 것은 당대에. 근데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자식한테 넘겨준다든가,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토수 합일구역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을목이, 미중을목이잖아요. 네. 내가 이룬 경험이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해서 이제 이사로 이제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 과정과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음 제2 직업으로 다시 넘어온 것 같죠. 제2 직업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지도자나 운영자가 된 거예요. 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사가 되려고 하면은 부장까지는 하지점까지 될 수가 있어요. 이사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와야 돼요. 미중을목이 되어야 이사가 될 수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간목으로 신금이 간목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내가 이룬 거를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면 조상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내력을, 부모의 능력을, 부모의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은 게 되는 거죠.